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극한 호우를 가진 비구름이 유입된 충남 지방으로 호우가 비상입니다. 이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와 호우경보 산사태특보까지 발령 중인데 비구름이 앞으로 전북 등 내륙으로도 이동에 영향을 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충남 지역도 비 피해가 걱정인데 전북도 비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해상으로 극한 호우를 뿌릴 수 있는 수준의 강한 비구름이 이 남북으로 띠를 형성한 채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레이더 모습부터 보시면 이 강한 비구름이 서해안에서 내륙으로 길게 유입이 된 채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태안과 서산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 또 당진 지역으로도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안 등 충남 서해안에 이어서 충남 내륙 일부 지역으로도 호우 경보와 함께 당진 읍내동 외 16곳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서해안 지역보다는 내륙으로 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태안 등 서해안 지역의 특보는 일단 해제가 됐고 내륙으로 특보가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도 호우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보통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만 내려도 자동차 운전 시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요. 한 곳에 3시간가량의 강한 비가 집중이 되면 침수나 하수구 역류 피해가 발생합니다. 오늘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국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두 시간만 집중되면 지하 공간에서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하천 주변으로는 범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국 서울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는 아직까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 비가 많이 내리는 중부지방 그리고 충남 또 전북 일부 지역의 경우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산림 주변에서는 대피 명령 시 주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 장소로 신속히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상과 해안가에서는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강릉 등 강원 동해안에 단비가 내리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지금 이 지역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강릉 등 강원 동해안으로도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비가 절실한 강릉 지역으로도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현재 강우량이 5에서 40mm, 그리고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최고 80mm 정도이기 때문에 총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을 기록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강릉에는 최근 한 달 사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한 달 기준 강수 부족량이 200mm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가 조금 더 내려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상청은 이번 단비 뒤에 다음 주 중반쯤 영동 등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미국에서 구금됐다가 8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근로자들은 이제 살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근로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도 보였습니다. 비행기 도착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제 살았구나, 끝났구나.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막상 가족들 보고 지인들 보고 친구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진짜 이제 내가 한국에 왔고 이제 좀 괜찮아졌다. 이제 진짜 안전하구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 돌아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오시면서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집 가고 싶어요. 저요? 네, 엄청 힘들어요. 저녁으로요? 해 먹어야죠. 가족들도 함께 보낼 시간을 고대하며 바리바리 준비해왔습니다. 가장 먹고 싶었던 거 해주고 싶고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기관지 이상 있을 것 같아서 집에 지금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닌데 도라지를 듬뿍 끓여놨어요. 돌이켜보면 귀국을 기다리는 시간은 참 고통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울었어요, 많이. 뉴스 나올 때 꼭 다 내 아들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는 정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온다고 했을 때도 이게 비행기 타기 전까지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귀국 근로자들은 이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에 희망의 끈을 잡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이렇게 조금 지내봐라, 견뎌라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랑 뭐 회사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주변 지인들이랑 빨리 통화할 수 있게 됐고 그래가지고 조금의 심리적 안정감은 좀 빨리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에 미국 땅에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이 연행되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죠. 석방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배터리 공장에 장갑차를 앞세운 무장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손발이 묶인 채 후송버스에 오르는 단속 장면까지 공개됐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은 이민당국의 구금시설에 수용됐습니다. There was a majority of Korean nationals from the 475.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우리 정부의 영사 면담이 시작됐지만 구금 장기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체포 사흘 만에서야 우리 정부는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 단속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순조롭게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줄 알았던 현지 상황은 석방 형식을 놓고 다시 출렁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추방 형식을 고집했고 우리 정부는 불이익 없는 자진 귀국 형식을 고수해 관철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세기가 현지에 도착한 뒤에도 돌발 상황 때문에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계속 남으라고 권했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구금 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미국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맹인 미국 땅에 우리 공장을 짓다가 난데없이 체포 구금 상황을 맞았던 한국인 300여 명은 8일 만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한미는 막판까지 자진 출국이냐 강제 추방이냐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우리 측 요구대로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했지만 재입국이 가능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의 배경이 된 비자 문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김문경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현지 시각 10일 출국이 하루 더 연기된 건 출국 형식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또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 머물며 일하거나 재입국이 가능하려면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or building ships. 이를 놓고 한미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는데 일단 자진 출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금됐던 사람들 모두 다시가 일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확약받았다고 밝혀 불법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자진 출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입국을 해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도 확약을 받았고.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우리 국민의 출국 직후 제대로 된 비자를 받고 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가 이번 체포의 배경이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별 문제 없던 관행에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한미 간의 비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는 한
기존 관행대로 입국하는 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당국에서 이 문제를 클레임을 걸었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됐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체계를 개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한미 외교 당국은 이에 따라 워킹 그룹을 만들어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신속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구금됐던 한국인 직원들의 귀국 과정과 가족들과의 재회 현장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들이 전쟁포로 취급을 받는 것에 충격을 받고 동맹국인 미국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됐다고 조명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탄 전세기를 기다리던 인천공항 현장엔 외신 취재진도 몰렸습니다. 미국의 CNN 등 외신들은 반트럼프 시위대 현수막을 통해 한국인들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우린 친구잖아라며 웃는 트럼프 얼굴 뒤에 총과 쇠사슬을 든 이민 단속 요원을 풍자한 겁니다. CNN은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 일주일을 보냈고 오랜 친구가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숙련된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연행되는 장면은 많은 한국인의 충격을 줬고 경제협력 신뢰성에도 의문을 던졌다고 짚었습니다. Technicians who were literally doing nothing wrong. I think that's what got the ire up of the Korean government here. 월스트리트 저널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혼란과 분노, 안도의 감정을 함께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가 흔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전쟁포로 취급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과거 강대국에 예속됐던 한국의 역사적 아픔까지 떠올리게 했다고 짚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민 단속 문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현장에서 체포된 11명에 대한 이민 당국의 내부 기록을 입수했다며 한 명은 합법적인 고용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당국 책임자가 이를 알면서도 불법 체류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왜 불법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체포 당시 영장에는 히스패닉 4명만 기재돼 있어 실적을 위한 자의적 단속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체포 전날 단속 소문을 들었지만 대부분 관행대로 출근했다며 미국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한국인 직원 인터뷰도 함께 전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꺾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63%에서 5%포인트 하락하며 2주 전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취임 직후 60%대를 이어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특별사면 여파로 56%까지 떨어졌다가 한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2주째 계속된 회복세가 다시 꺾인 건데 갤럽은 지난주 후반 일어난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주 이 대통령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였던 외교는 일주일 만에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 뛰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혼용무도라고 혹평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이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역대 주가지수가 3,300포인트를 넘은 적이 있었느냐며 송 원내대표가 후한무치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낮은 집단으로 전략을 했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평가할 건 평가하고.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논평할 가치가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에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대미 협상과 정치권 갈등이라는 나라 안팎의 난제에 대통령실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협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YTN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거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떤 이면 합의도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도 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덧셈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이 일단 겉으로는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덧셈 특검법 여야 합의와 파기 과정을 거치며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민주당 투톱.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둘은 평소처럼 나란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정청래 대표는 작은 차이를 뒤로하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거론한 건 아니지만 파열음을 봉합하겠다는 일종의 화해 손짓입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히 대꾸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현안을 짚으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특검법은 언급하지 않았고 검찰개혁 중요성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단언컨대 정치검찰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청병 갈등이 불거진 날 정 대표가 제의한 만찬을 김 원내대표가 거절한 것도 뒷말을 낳았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부부싸움을 해도 하루는 서먹하다. 섭섭함과 책임감을 구별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거나 소통은 있었던 것 같다는 등 잘잘못을 가리는 듯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일사천리 이번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관련 상임위 위원장이 제1야당 소속이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최소 3개월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이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한다고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다. 특검법을 합의하고 번복하기까지 딱 14시간 전국은 다시 꼬였고 당내 갈등도 노출됐습니다. 한동안은 여야 대표의 악수가 관심이었는데 이젠 여당 투톱의 스킨십이 최대 관심이란 씁쓸한 반응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덧셈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전투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장외투쟁도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덧셈 특검법을 처리하자 국회 본청 앞 계단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8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전추 규탄한다. 당 추산 15,000여 명이 집결한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축하상에 올린 게 특검법과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라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과 정청래, 김어준 등 이른바 삼통 분립론에 이어 네 번째 대통령으로 개딸을 지목했습니다. 당성 지지층 반발에 여야 합의를 반나절 만에 파기한 민주당을 직격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돌진한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춰 세우라며 덧셈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권 핵심을 겨냥한 강경 발언도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성청래도
명이 내려와야 대한민국 지키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100일의 주요 실정을 40여 건으로 정리한 사례집도 발간했는데 대통령 회동을 계기로 다소 느슨해졌던 대여투쟁 고삐를 꽉 조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민생경제협의체는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소통의 문을 아예 닫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소수 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주어진 카드가 투쟁과 여론전뿐이라고 말합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전 첫 장애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가 7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7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 끝에 전국 법원장들이 강조한 건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논의 참여였습니다. 법원장들은 개혁의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해 3가지 입장을 밝히며 이를 2차례 강조했습니다. 먼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논의에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를 통해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남겼습니다. 과거 주요 사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5가지 사법개혁안 외에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고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식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일부 법원장들은 이와 관련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만 밝혔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달 전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민중계 특별검사팀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삼부토건 등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이기훈 부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관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소명할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특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판단한 법원은 장기간 도주 전력이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주가 조작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사흘 뒤 예정된 구속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전국 각지로 옮겨다니며 추적을 따돌렸지만 50여일 만에 전남 목포에 있는 빌라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면서 삼부토건은 물론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삼부토건 주가를 언급한 메시지를 올린 게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표와 김 씨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공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한 당사자로 그림을 김 씨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국정원 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오는 23일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 특검은 당사자의 수차례 거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 조사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불러 진술을 듣는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한 겁니다. 또 오는 23일을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까지 보냈습니다. 참고인 조사 성격의 증인신문이 형사법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특검은 이미 질문지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계엄 선포 뒤 엇박자를 보였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책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고 밝힌 한 전 대표가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의 경우 형사재판처럼 강제력이 있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인영장 발부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특검의 수사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한 만큼 증인신문이 진행되더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유심 정보까지 유출된 걸로 드러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떻게 새나간 건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KT의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 KT는 고객 5천여 명의 유심 정보가 샜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공언한 뒤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다만 ARS 안심인증 등 소액 결제 과정에서 쓰인 다른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하진 못했고요. 소수용 불법 기준에서 유출이 될 수는 없는 정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새나간 건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건데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불안이 큽니다. 제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생년월일 해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해커들은 펜토셀이라고 불리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신 3사 가운데 KT만 뚫린 만큼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KT는 2010년대부터 처음 초소형 기지국을 도입해 다른 통신사보다 많은 15만 7천 대를 활용해왔지만 관리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수술에 대한 취약점들도 있지만 물리적 접근 권한이 훨씬 더 용이해짐에 따라서 이제 그 공격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공격 벡터적 측면의 증가들도 이제 한 몫을 했다라고. 실제 다른 통신사와 달리 KT에서는 전문 기사가 아니어도 펜토셀을 설치하고 관리해온 경우가 적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부실한 관리로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구한 이들이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펜토셀을 붙이고 떼고 없애고 하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KT 소속인 사람이 더 많겠죠. KT도 이번 범행에 쓰인 초소형 기지국이 자사 장비를 일부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떼서 옮겨 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해커들이 범행을 착수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 시작됩니다. 이번 2차 지급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의 최대 관심사는 대상 기준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90% 국민만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고액자산 가구를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자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어서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가구별로 합산해 하위 90%를 추립니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51만 원 정도가 되면 배제가 됩니다. 그 기준이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1억 7,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완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면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접속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거나 선정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차 지급 때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장병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에서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은 소상공인 업종이 아닌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지만 제주도에선 지역만의 색깔을 살린 오프라인 매장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제품 구매를 선호하면서 지역 특화 매장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동권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매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도라르방 캐릭터. 화장품 유통업체의 제주 특화 매장은 한쪽 면의 상품 진열을 포기하고 바다를 향해 큰 창을 냈습니다. When I enter this store, I see the decorations and these items are so beautiful. 옥상은 아예 루프탑으로 꾸며 소비자들이 쇼핑 뒤 해변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재단장했습니다. 상품 역시 맞춤 전략으로 배치했습니다. 지금 여기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은 제주도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동백향이 나는 탈취 스프레이, 감귤 입욕제까지 25개의 제품이 제주 특화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쇼핑 트렌드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찾은 쇼핑 장소를 보면 면세점의 입지는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지역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상점과 전통시장을 찾은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The specialties there, maybe it might be the food, maybe that might be like things that are exclusive in that area, shopping-wise as well. 이제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하시고 고객님이 좀 여행의 추억으로 좀 남기려고 좀 많이 구매하시는 편이라서 그걸. 이런 흐름을 반영해 잇따라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저마다 지역에 맞춘 특화 매장, 특별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가 선보인 제주에서만 파는 과자 제품은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도 전국에서 가장 큰 매장을 제주 특화 매장으로 꾸미고 제주 말차를 넣은 제품이나 제주 돌하르방을 연상시키는 빵 등의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현장에서만 살 수 있는 각종 굿즈까지 판매하면서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너무 제주도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한 번쯤 볼 수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중심으로 변한 유통 환경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들은 이처럼 지역 맞춤형 매장, 맞춤형 상품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운 미 유명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총격살해한 용의자가 사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20대 청년인데 트럼프는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미국 유타주에 사는 22살 남성 타일러 로빈슨입니다. 지인에게 범행을 털어놨고 그 지인이 보안관에게 신고해 체포가 이뤄졌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어 로빈슨이 범행 전 가족에게 커크의 견해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주변엔 커크가 증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는 여러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The rifle had a scope mounted on top of it. Inscriptions on the 3 unfired casings read, "Hey fascist!" catch! CNN 방송은 체포된 남성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총격범이라고 자백했다며 아버지는 당국에 알리고 체포될 때까지 붙잡아 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사형 선고받길 바라고 커크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hope he's going to be found guilty, I would imagine, and I hope he gets the death penalty. What he did, Charlie Kirk was the finest person. He didn't deserve this. 열렬한 친트럼프 인사로 이름을 알린 커크는 현지 시간 10일 유타주 한 대학에서 자신이 세우고 대표를 맡은 우익단체 터닝포인트 USA가 연 토론회 문답 도중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용의자 로빈스는 행사장으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총기로 단 한 발만 발사해 커크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합훈련에 나서면서 유럽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은 중단 상태에 놓였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합기동훈련 자파드 2025에 돌입했습니다. 양국과 발트해, 바렌츠에서 나흘간 진행되는데 핵무기와 러시아의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배치 계획도 다룹니다. 이 훈련은 4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최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여서 유럽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접한 국경을 무기한 폐쇄했고 훈련 기간 접경 지역에 4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도 일부 영공을 폐쇄하며 경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занимает враждебную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м позицию. Естественно, это все выливается в эмоциональные перегрузки для этих.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트해 석유 수출 거점을 드론으로 공습해 나서 석유 선적이 마비됐습니다. 러시아는 양측 간 소통 채널이 열려 있다면서도 평화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Well, it'll be hitting very hard with sanctions to banks and having to do with oil and tariffs also. 19차 대러 제재를 준비 중인 유럽연합도 앞으로 1년 내로 러시아산 가스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 압박에도 러시아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면 전환이 어려워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욕 유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0.51% 오른 배럴당 62.6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WTI 가격은 장 초반 2% 가까이 오르다가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열경련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은 3살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치료를 받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순찰차에 태운 경찰관들은 정체 구간인 시내를 전속력으로 달려 2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요.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무 중이던 순찰차 한 대가 무언가를 발견하곤 도로 끝으로 다가갑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에서 내린 여성의 팔엔 기저귀만 찬 채 축 처진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열경련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3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던 부모가 순찰차를 보곤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막 대답도 없고 막 흔들어도 안 움직이니까 너무 겁이 났는데 급히 아이를 태운 순찰차가 병원으로 가려고 하지만 도로 위에는 차들이 가득합니다. 한시가 다급한 상황. 애가 타는 엄마는 아이 머리에 찬바람을 연신 불어넣기도 합니다. 순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비좁은 차량 사이를 파고들었고 시민들은 길을 터줬습니다. 응급실까지는 2km 남짓. 상습 정체 구간이라 막히면 10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거리를 단 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저희 또 양해 구하는 거에 또 잘 협조해 주셔서 병원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점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은 아이는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했는데요. 아프리카 현지에서 오점곤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의 빈투쿠. 나미비아의 수도 빈투쿠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어린 선수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먼 훗날 한국의 손흥민을 꿈꾸는 11살 이하 나미비아 유소년 대표팀입니다. 이들은 오는 11월 2036 하계 올림픽 후보지인 전라북도 전주를 방문합니다. So my team is very excited to come play in Korea and we're very happy to come play there and Heung-min Son was one of my favorite players in the Premier League until he left. 11월 방문은 전라북도의 초청으로 이뤄집니다. 드림키즈 스포츠 캠프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북 현대 홈 경기 관람과 원포인트 레슨, 한국 유소년 팀과의 친선 경기도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나미비아 정부와의 스포츠 교류 협력은 양 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고 한국의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에도 중요한 교도 역할을 할 것이다. 나미비아를 방문한 전북 대표단은 문화체육교육부 장관 등을 만나서 유소년 축구팀 교류 등 스포츠와 문화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Under 11 soccer team is absolutely delighted to join everyone in Korea, and we are just extending our warmest appreciation to the Koreans for hosting us so warmly. 전북 대표단은 또 여성인 나미비아 대통령의 남편, 즉 영부군을 만나서 하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대서양과 접해 드넓은 땅과 붉은 사막으로 잘 알려진 나미비아 공화국. 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은 멀고 먼 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미비아 빈투쿠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가을 호우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호우를 뿌린 충남 당진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호우경보가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비구름이 서해안보다 내륙으로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호우주의보가 해제됐고 충남 부여와 서천, 보령에는 지금 호우경보가, 그밖에 중부와 전북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점차 남부지방에도 강한 비구름이 유입이 되겠고, 그밖에 중부와 호남 또 경북 북부에도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에 150mm 이상, 강원 산지와 북부 동해안, 충북 북부에는 100mm 이상, 경기 남부와 제주도, 경북 산간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가뭄 해갈이 절실한 강릉 지역은 최고 80mm로 극심한 가뭄은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 강한 곳도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도 낮 더위는 쉬어갑니다. 현재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강릉 24도에 머물겠고 영남과 제주도는 30도를 웃돌아서 덥겠습니다. 대구가 31도, 제주도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top the plastic crisis! Stop the plastic crisis! Stop the plastic crisis! The world produces over 400 million tons of plastic a year, on track to rise about 70% by 2040 without major policy changes. It is therefore deeply regrettable that consensus remained out of reach, despite the substantial efforts made by all. One of the dirty camp ever.
don't want to pick up your trash, don't come to the mountain. The general breath's main role is not to clean those places. Its main role is to research according to those rubbish and find the source of the pollution in each area. People all over the globe should know that we have the strength to change everything. We really believe in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of people. We invest on this.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흠뻑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 고속도로의 교통량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다 보니 토요일인 오늘은 비가 내렸던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통량이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는 내일은 지난주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주행하신다면 기상정보 잘 확인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부안이나 군산 그리고 전주 등 호남 지역 곳곳으로는 비 때문에 노면이 상당히 젖어 있습니다. 차량들이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지금 도로가 미끄러워서 사고 위험 높은데요.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충분히 감속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도 빗길 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55번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만종분기점 부근인데요.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현재 사고 처리 때문에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대전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전면 통행까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비상등 활용 잘하면서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강원권 곳곳으로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충분히 속도 줄여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